이번 시간에는 충전 장치의 점검 및 진단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충전 장치 정비의 3페이지부터 35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의 시간은 끝났다.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알아보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현입니다. 지금은 가정마다 자동차 한 대 이상씩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만큼 자동차 안전 점검에 대한 필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하는 데 필요한 충전 장치의 점검과 고장 진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전기전자장치 정비 강의를 맡게 된 지명석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동차 안전점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스스로 자동차를 정비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자동차 점검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자동차 전기전자장치 정비는 누구나 배우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학습을 하게 되죠? 자동차에는 많은 전기전자장치들이 있는데 그 전기전자장치의 생명을 불어넣는 충전장치 점검과 진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충전장치의 정비, 말씀만 들어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 기정 씨의 이야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무한 자동차 사랑 병수 씨. 오늘도 자동차와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저다. 여보세요. 자기야. 그래. 나 가고 있지. 금방 도착해. 금방. 나 안 보여? 알았어. 금방 갈게 자기야. 사랑해. 어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빨리 가야겠다. 가만. 잠 좀 깨우고 커피 한잔 해야겠네. 좋다. 자, 어디 한번 출발해 볼까? 왜 안 걸려? 뭐가 문제지? 왜 안 걸려? 뭐가 문제지 이게? 진짜 큰일 났다. 여자친구 화낼 텐데. 어떡해. 네, 여보세요. 차 시동이 안 걸려요. 빨리 좀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가 불편하시죠? 자동차가 잘 달리다가 갑자기 시동이 딱 안 걸리는 거예요. 주행하시다가 아니면 잠깐 멈춰 있었죠. 멈춰 있었다고요? 일단 차의 상태를 기본 점검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좀 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동차 고장의 논란 그는 결국 여자친구와의 약속도 미루고 정비소까지 오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 점검하고 물하고 기본 엔진 오일은 다 있거든요. 네. 배터리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배터리요? 예. 축전지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계상으로 테스트가 가능하니까 기계상으로 한번 물려보고 테스트를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구매해드릴게요. 네. 배터리 상태가 축전 상태가 위험이라 뜨니까 저희가 엔진을 판단할 때는 이 축전지부터 갈아야 시동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 차 시동 안 걸린 이유가 예. 축전지 때문이었군요. 네.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충전장치의 점검과 충전장치의 고장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전장치의 점검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정비 지침서에 따라 충전장치를 숙지하여 작동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제조사의 정비 지침서에 따라 충전장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 선수학습과 핵심 용어를 확인하세요. 축전지는 차량 정지 시 전기 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발전기에서 전기를 공급하게 되는데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가 부족할 경우에 축전지는 필요한 전기를 더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발전기에서 발전되는 전기량과 소모되는 전기량을 적절히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용 축전지는 보통 납산 축전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납산 축전지는 6개의 셀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셀이 보통 2V에서 2.1V 정도 되고요. 그 6개의 셀이 직렬로 연결돼서 12V에서 12.6V 정도의 전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개의 극판구는 양극판, 음극판, 격리판, 전해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전지의 레이블을 살펴보면 축전지를 위에 살펴보면 여러 가지 레이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와 같이 AA90R-12 이런 표시도 있고요. RC 160 MIN 또 CCA 600A 이런 표시들이 있는데 이런 표시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A90R-12에서 AA라고 하는 것은 이 축전지의 모델명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0이라는 것은 축전지의 용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90A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R이라는 것은 플러스 단자의 방향을 갖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R이라고 써 있는 것은 플러스 위에서 봤을 때 플러스 단자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고요. L이라고 써 있으면 플러스 단자가 왼쪽 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전지는 승용차는 보통 12V, 대형차는 24V를 많이 쓰는데 여기 12라고 하는 것은 공칭 전압이 12V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RC160MI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RC는 보유 용량을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160MIN은 160minute, 160분을 얘기합니다. 발전기가 고장 시에 차량 운행에 필요한 최소 전류로 방전했을 때 자동차가 운행될 수 있는 시간을 갖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최소 전류로 방전하면서 운행할 때 단자 전압이 10.5V까지 하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60분 정도 걸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CA600A라고 하는 것은 CCA는 Cold Cranking Amperage라는 뜻인데 저온 시동 전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충된 축전지가 영하 18도에서 순간적으로 출력을 나타낼 수 있는 성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시동 걸 때는 많은 양의 전류가 소모되는데요. 날씨가 추울 때는 더 많은 전류가 소모가 되겠죠. 엔진도 얼고 스타트 모터도 얼고 다 얼기 때문에 그걸 처음 구동시키려면 많은 양의 그 소모 전류가 필요합니다. CCA라고 하는 것은 추운 영하 18도에서도 낼 수 있는 약 30초 정도 소모 전류를 낼 수 있는 값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지방에서는 CCA가 콜드 크랭킹 앰퍼리지가 높은 것일수록 더 좋겠죠. 그래서 CCA 600A다라고 하면 600A를 30초간 방전했을 때 전압이 약 7.2V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발전기는 그 차량 운행에 필요한 모든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발전기는 남는 여분의 전기로 축전지를 충전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자동차에 쓰고 있는 발전기는 교류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쓰고 있는 교류 발전기는 직류 발전기에 비해서 매우 소형이고 경량입니다. 그리고 출력이 크고 저속에서도 충전 성능이 우수합니다. 직류 발전기는 저속에서는 전기가 잘 발생시키지 못하는데 교류 발전기는 저속 구간에서도 전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교류 발전기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교류 발전기의 구성 요소를 보면 스테이터, 로터, 정류기, 브러시, 정압 조정기, 베어링 및 발전기 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발전기는
엔진과 함께 크랭크 축에 연결돼서 엔진이 돌아가게 되면 발전기도 같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는 모든 전기 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고 여분의 전기로 방전된 축전기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발전기의 구성 요소를 보면 발전기, 충전 경고등, 축전지 등이 있습니다. 즉 발전기는 엔진 구동 시에만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이고요. 축전지는 엔진 정지 시에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제가 얼마 전에 이 축전지 때문에 고생을 좀 했거든요. 이 축전지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그럼요. 축전지를 점검하는 방법에는 멀티테스터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용량 시험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 그럼 이 기계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런데 저는 정말 기계를 안 친하거든요. 이 공구도 드라이버밖에 모르고요. 전구도 무서워서 겨우 갈 정도인데 저 같은 사람도 가능할까요? 그럼요. 정비 취임서의 절차대로 하면 안전하게 그리고 쉽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방법 좀 알려주시죠. 축전지의 내부를 살펴보면 AGM 80L이라고 적혀 있군요. AGM은 이 축전지의 모델을 의미하고 80은 용량을 표시합니다. L은 축전지의 플러스 단자가 왼쪽 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80A/h라고 축전지의 용량이 친절하게 나와 있군요. 이 축전지는 12V용입니다. 그리고 콜드 크랭킹 앰퍼리지는 800입니다. 멀티 테스터기를 활용한 전압 측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전지 단자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그리고 점화 스위치를 언의 위치에 놓고 모든 전기 장치를 60초 동안 작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전기 장치를 60초 동안 작동시킨 후에 점화 스위치를 오프하고 전기 장치를 오프합니다. 일단 60초 동안 전기 장치를 켜놓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60초가 지나게 되면 점화 스위치를 오프하고 모든 전기 장치를 오프합니다. 자동차는 직류 전기를 사용하므로 멀티테스터기의 셀렉터를 DC 부위에 놓습니다. 적색 리드선을 플러스 단자에, 흑색 리드선을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하여 전압을 측정합니다. 측정 전압이 12.54V가 나오고 있군요. 축전지의 규정 전압은 20도를 기준으로 12.5에서 12.9V이므로 측정값이 규정 전압 미만이면 충전 또는 교환해야 합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자신감이 생기는데요. 야, 근데 이 기계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게 효자네요, 효자. 축전지는 용량 시험기로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축전지 용량 시험기는 고정된 부하를 축전지에 일정 시간 주었을 때 전압 강하량으로 성능을 판정하는 장치입니다. 오, 이것 말고 다른 거 또 있다고요? 근데 말씀 중에 전압 강하량, 그게 뭐예요? 전압 강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축전지에 일정한 부하를 주었을 때 축전지 전압이 얼마큼 강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 그렇군요. 용량 시험기를 활용한 축전지 용량 점검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량 측정기에 붉은색 리드선을 축전지 플러스 쪽에 연결합니다. 흑색 리드선을 축전지의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선택 스위치를 돌려서 배터리 용량에 맞춰줍니다. 이 배터리는 80Ah 용량을 갖추고 있으므로 선택 스위치를 80A에 위치합니다. 셀렉터를 80A에 맞춘 후 테스트 스위치를 5초 동안 눌러서 그때의 바늘이 위치한 값을 읽어주면 됩니다. 바늘이 녹색에 위치하면 정상이고 황색에 위치하면 충전을 요하는 것이고 붉은색에 위치하면 불량입니다. 이 테스터기는 지금 녹색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축전지는 정상입니다. 오, 이 기계가 용량 시험기라고요. 근데 조금 전에 그 멀티 테스트기보다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갈수록 좀 더 쉬워지네요.
축전지를 점검하는 방법에는 멀티테스터기와 용량 시험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발전기의 충전 전화 시험은 자동차의 시동을 켠 후 먼저 워밍업을 합니다. 워밍업이 되고 나면 엔진 속도를 2500rpm으로 올려줍니다. 멀티테스터기를 사용해서 전압기의 최대 출력값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셀렉터를 DCV에 위치하고 적세 리드선을 발전기 B단자에, 흑색 리드선은 접지시켜줍니다. 출력 전압이 잘 나오고 있군요. 발전기의 충전 전압은 2500rpm에서 13.8V에서 14.9V가 규정 전압이므로 규정 전압보다 작은 경우에는 발전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니, 교수님, 아니 그런데 이렇게 공회전을 시키면 축전기의 전류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동차가 시동을 걸게 되면 발전기는 전기를 만들어서 자동차에 공급을 하고 나머지 전기는 축전지를 충전하게 됩니다. 오, 그렇군요. 이 발전기라서 시동을 켜야만 점검을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 교수님이라서 그런지 소리만 딱 들어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전압기의 최대 출력을 확인하면 됩니다. 오, 그렇군요. 여기를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또? 교수님, 다 끝났는데 시동 왜 키세요? 아, 이제 집에 가시려고요? 아, 저도 오늘 교수님한테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아직 실험이 안 끝났습니다. 아직 실험이 안 끝났다고요? 예, 아니, 아직도 뭐가 남았나요? 예, 발전기 충전 전류 시험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발전기가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전압 시험만으로는 발전기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거군요. 역시 세상에 쉬운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점점 헷갈려지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집중해야죠. 정신 집중! 모든 전기 부하를 가동시켜줍니다. 전조등 상향, 에어컨 on, 그리고 블로우 스위치는 최대 하이 위치에 놓습니다. 그리고 열선을 작동시켜줍니다. 엔진의 회전 속도를 2500rpm으로 증가시켜줍니다. 발전기의 충전 전류는 후크미터를 사용하여 전류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렉터를 DC-A 위치에 놓습니다. 그리고 전류값을 0점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0점 조정을 확인한 후에는 후크미터에 보면 화살 표시가 있습니다. 화살 표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후크미터를 발전기 B단자에 연결해 줍니다. 발전기 충전 전압이 제대로 잘 나오고 있군요. 모든 전기 부하를 해제하고 자동차 시동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 충전 전류의 한계값은 전격 전류 60% 이상이므로 측정값 미만인 경우에는 발전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축전지의 충전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외부에서 충전 전류가 들어오면 양극판은 과산화납으로, 음극판은 해면 상납으로 변화가 됩니다. 전해액은 묽은 황산과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묽은 황산은 수소와 황산기로 나누어지고 물은 산소와 수소로 분해가 됩니다. 수소는 다시 황산기와 결합해서 황산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충전이 진행됨에 따라서 황산의 양이 늘어나면서 전해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는 모두 교류 전기입니다. 근데 자동차에 쓰는 전기는 다 직류 전기죠. 그래서 교류 전기를 직류 전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에는 다이오드가 내장되어서 나오는 발전기에서 나오는 교류 전기를 직류 전기로 다 전환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발생 전압은 자동차 ECM이 제어하는 그런 목표값에 따라서
레귤레이터에서 발생되는 전압이 계속 제어가 되게 되겠습니다. 발전기 구비 조건은 일정한 충전 전압이 항상 유지가 돼야 됩니다. 자동차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계속 속도가 변화되게 되겠죠. 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더 높은 전압이 나오게 됩니다. 낮은 속도에서는 RPM이 낮을 경우에는 낮은 전압이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그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일정한 충전 전압이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전기는 소형 경량일수록 좋습니다. 요즘 보면 자동차의 그 후드를 열어서 보면 자동차 엔진룸에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들이 크다 보면 더 이상 부품을 넣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은 되도록 작은 것이 좋고요. 또 그다음에 가벼운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품이 무게가 무거우면 연비가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소형이고 경량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또 고장이 적은 것이 좋겠죠. 수명이 길고 그 축전지 가격도 매우 비싸기 때문에 고장이 적고 수명이 길수록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작동되는 모든 부품들은 소음 발생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그 자동차를 타면서 소음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소음 발생이 적은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의 발전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가속할 때나 감속할 때 주행 조건과 각종 전기 부하, 축전지의 충전 상태를 고려해서 ECM이 발전기의 발전 전압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이 발전 제어를 하는 이유는 자동차 연비를 개선시키고 최적의 축전지의 충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가속할 때는 축전지의 방전 제어를 수행합니다. 즉 자동차 가속할 때는 엔진이 많은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발전기는 엔진과 같이 크랭크 축으로 연결돼서 엔진이 돌아가게 되면 발전기를 돌려주게 되는데 가속할 때 발전기 일을 많이 하게 된다면 엔진의 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발전기가 일을 하지 않도록 ECM이 제어를 해서 발전기 일을 하지 않게 하고 발전기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나오는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는 축전지가 전기를 공급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발전기는 일을 적게 하고 축전지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속 시에는 그 엔진이 큰 힘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그 발전기가 일을 하기 위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공급하고 남는 전기로는 축전지를 충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때는 축전지가 일을 적게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자동차의 발전 제어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보면 축전지 센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마이너스 단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축전지 센서의 역할은 축전지 온도, 전압, 전류, 내부 소자 매핑 값을 이용해서 검출을 하고 그 데이터를 ECM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축전지를 교환하게 되면 축전지의 센서 학습이 수행돼야 되는데 이 학습을 수행하지 않으면 ECM은 그 발전 제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비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축전지 센서에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학습을 시키는 방법은 축전지 센서가 있는 그 배터리를 교환할 경우에는 축전지를 연결하고 약 4시간 정도 자동차 모든 키를 오프시킨 상태에서 4시간 정도 놔두게 되면 ECM이 학습을 하게 돼서 발전 제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ECM은 축전지 센서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해서 축전지의 충전 상태를 항상 연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축전지가 얼마큼 방전이 되어 있는지, 얼마나 충전되었는지를 판단을 해서 필요한 충전량을 C 단자를 통해서 그 PWM 신호, 즉 Pulse Width 모듈이라는 그 신호를 보내서 그 결과를 발전기에 일을 하게 하고 발전된 그 전압을 FR 단자를 통해서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축전지에서는 SOC라는 그런 이야기를 쓰게 되는데 SOC는 State of Charge라는 뜻으로 축전지의 현재 충전 상태를 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우리가 자동차를 시동을 끄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동차가 시동을 껐는데 왜 배터리가 다 소모됐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동차는 점화 스위치를 탈거한 후에도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소모되는 전류가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우리가 시동을 켜보면 시계가 항상 맞는 걸 볼 수 있죠. 점화 스위치 탈거에도 시계, 오디오, 전자 제어 유니트 등의 기본적인 전류 공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난 경보 장치나 블랙박스 등 어느 정도 전류 소모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암전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암전류를 아주 없앨 수는 없지만 이 값이 너무 크게 되면 배터리 방전이 많이 되고 또 이런 시동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암전류는 최소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전기 장치가 이렇게 많은데 충전 장치가 고장나면 큰일 아닌가요, 교수님? 이 충전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고장이 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예, 충전 장치를 점검하는 방법은 먼저 축전지 외관을 검사하고 축전지의 성능을 검사한 후에 축전지에 이상이 있으면 발전기에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암전류를 검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와, 검사할 게 정말 많네요. 저 같은 초보도 알아듣기 쉽게 쉬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전 장치 고장 진단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전지 외관을 검사합니다. 외관에 이상이 없으면 축전지의 성능을 검사합니다. 축전지가 이상이 있으면 발전기의 출력 전압과 출력 전류를 측정해 봅니다. 그리고 발전기 검사 끝나면 암전류를 검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가지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전지 외관 검사는 먼저 축전지 단자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만약 단자가 헐거워지게 되면 불꽃이 튀거나 충전이 불량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축전지 단자가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자와 케이블 사이에 백색 또는 청색의 가루로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자를 풀고 솔 등으로 단자 부위를 깨끗이 가루를 제거한 후에 단자를 단단하게 조이고 방청제나 그리스를 발라주면 됩니다. 오늘은 충전장치의 점검과 고장 진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교수님, 오늘 막상 공부해보니까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정비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네, 흔히들 전기는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의사항만 잘 지켜주시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충전장치 점검과 진단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고요. 교수님, 함께 외쳐볼까요? 어려웠던 교육은 하나!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알찬 교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멀티테스터를 활용해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의 축전지 단자가 올바르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점화 스위치를 ON에 위치하고 모든 전기 장치를 60초 동안 작동시킵니다. 세 번째, 점화 스위치를 오프하고 모든 전기 장치를 오프합니다.